저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장모님과의 비밀이 있습니다. 장모님과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사연 보냅니다. 아내를 만난 건 제가 32살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많이 예쁘지는 않았지만 어린 나이처럼 밝고 명랑했습니다. 아내가 20살이 되자마자 봄부터 제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고 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급격하게 친해졌습니다. 일도 같이 하고 밥도 먹고 그러다가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침을 하게 되었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동침을 몇 번 하지 않은 어느 날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나이였지만 아내는 아직 어리고 앞날이 짱짱한데 아이가 덜컥 생기니 사실 나쁜 생각도 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수술을 받을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아내는 결국 출산을 결정했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처갓집에 가는 날 정말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임신을 시킨 것도 문제였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뺨이라도 맞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뺨 한 대 맞고 승낙을 해주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지만 장모님이 평생 저를 원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미리 듣기로는 장모님도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고 장모님도 20살가 넘어 자신을 낳았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저보다 8살밖에 차이가 안 났고 장인어른도 18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처갓집에 방문한 날 역시 장인어른은 불쾌해 하셨습니다. 자신도 어린 장모님과 결혼을 해놓고는 저에게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뺨은 맞지 않았지만 화까지 내면서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장모님은 키도 크고 날씬하고 피부도 좋아서 제 또래나 2살 정도밖에 안 많아 보였습니다. 쌍꺼풀도 있고 얼굴도 동글동글 귀엽고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이 되면서 양볼에 보조개까지 생기는데 솔직히 너무나도 귀여웠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을 닮아서 쌍꺼풀도 없고 얼굴도 긴 편인데 아내가 장모님을 닮았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도 있었는데 여동생은 장모님을 닮아서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더라고요. 첫째 딸은 아빠를 닮는다는데 딱 그 케이스였습니다. 결혼할 상대가 장모님이나 처제였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내의 성격이 여성스럽고 고분고분했기 때문에 결혼 상대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온다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얼굴도 예쁘시고 동안인데 요리까지 잘하시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장인어른의 표정이 안 좋았지만 장모님이 분위기를 잘 맞춰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식사 후 장인어른과 술을 한잔 마시자 장인어른도 기분이 조금 풀렸고 나중에는 결혼을 승낙한다고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술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결혼 후 자주 들러서 술을 같이 마시다 보니 나중에는 정말 친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낳았고 2년 뒤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 아내의 성격은 많이 변했고 남성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 허기가 져서 그런지 밥도 많이 먹고 야식도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급격하게 쪄서 결혼 전보다 15kg 이상 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운동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했습니다. 솔직히 뚱뚱한 아내가 싫기도 했지만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때마다 화를 내면서 오히려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몇 년 전부터는 아예 그런 소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면서 힘이 들어서 그런지 아내는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가 살이 좀 찌기는 했지만
아직 봐줄만 했고 저는 밤마다 아내를 졸랐습니다. 아내의 거부가 계속되자 저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그 이후로는 혼자 풀던지 돈을 주고 가끔 풀었습니다. 아내가 살이 많이 찌고 나서는 솔직히 아내를 안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씩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들과 원나이트를 하던지 업체를 방문하던지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처갓집이 집과 가까워서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을 봐줄 때도 있었고 아니면 주말에 처갓집에 가서 자고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나이가 들고 살도 쪄가는데 장모님과 처제는 점점 예뻐지고 날씬해지더군요. 특히 장모님은 아이를 거꾸로 먹는지 점점 어려지더라고요. 장인어른과 술을 한 잔 마시고 취해서 장모님을 볼 때는 여자로 보이기도 했고 장모님을 매일 안을 장인어른이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처제는 학교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볼 때마다 성숙해지고 예뻐지는 처제를 보면서 눈요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제에게 용돈도 자주 주고 했는데 처제는 용돈을 줄 때마다 제 팔짱을 끼면서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때마다 살짝 일어섰고 처갓집 식구들이 눈치 못 챘게 숨기느라 바빴습니다. 장모님과 처제를 보고 마음이 설레어 처갓집에서 샤워를 할 때 몇 번 스스로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술도 한잔 했겠다 장모님과 처제의 예쁜 얼굴과 날씬한 몸을 떠올리며 위로를 하니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장인어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멀쩡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였고 손을 써볼 새도 없이 몇 달 만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셨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처갓집 식구들은 멘붕이 왔고 특히 장모님이 너무나도 슬퍼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걱정이 되어 아내에게 같이 모시고 살자고 했지만 장모님이 불편하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아이들 육아를 도와주시러 주중에 우리 집에 방문도 자주 하셨고 혼자 사시는 장모님이 걱정이 되어 예전보다 더 자주 처갓집을 방문했습니다. 장모님은 괜찮은 듯 보이려 노력했지만 조금씩 수척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예뻤던 장모님이 몇 달 사이에 나이도 들어 보이고 살도 많이 빠지더군요. 저는 장모님이 걱정이 되어서 몸에 좋은 것들을 자주 사드렸고 혼자서도 자주 방문을 해서 장모님의 말상대가 되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장모님도 나아지시는 것 같기도 했고 피부와 미모도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들 또래 엄마들이랑 모임이 잦았는데 그 아줌마들 애들이랑 아들 둘을 데리고 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유부남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비록 돈은 많이 들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여행을 가면 너무나도 행복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걸요. 저는 아내가 여행을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4박 5일로 아이들과 여행을 갔고 저에게는 5일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첫 이틀은 집에서 정말 푹 쉬었습니다. 맥주 몇 캔 마시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를 보거나 NBA를 보면서 자유를 즐겼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낮에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서 혼자 있는데 밥은 잘 챙겨 먹는지 걱정된다며 갈비와 국 좀 끓여서 가져다 주시겠다고 합니다. 주중에는 그래도 일하다가 밖에서 밥 먹을 텐데 주말에는 집에서 배달 음식 먹지 말고 집밥 먹으라면서요. 장모님은 저녁 시간 좀 전에 집으로 오셨고 갈비를 비롯해서 한 상 잘 차려주셨습니다. 갈비를 먹다 보니 술이 생각났고 집에 있던 맥주를 마셨습니다. 장모님은 원래 술을 잘 안 드셨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친구분들이랑 취하실 정도로 마시고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장모님과도 그 전에 술을 마시기는 했는데 한 병 정도 드시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는 걸 보더니 장모님도 한 잔 드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같이 맥주 작은 캔 4개를 마셨는데 장모님도 약간 취해서 피를 받으셨는지 밥상을 치우고 술상을 차리고 마시자고 했습니다. 이틀 연속 마셨던 저는 피곤했는지 아니면 장모님과 마셔서 마음이 편했는지 금방 취했고 장모님도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많고 빨리 마셔서 그런지 많이 취하셨습니다. 술이 술을 불렀고 장모님은 갑자기 센티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처제도 취직 때문에 타지에서 자취를 하니 혼자 적적하셨나 봅니다. 우리 내외가 자주 찾아뵙고 아이들 보러 우리 집에 오는 낙이 있지만 그래도 혼자 사시는 외로움이 크셨나 봅니다. 장모님을 달래드리면서 술을 계속 마셨고 나중에는 장모님이 우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술에 만취를 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이 든 건 다음날 늦은 아침이었습니다. 숙취로 인해서 그리고 전날 맥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잠에서 깨어났고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속옷 한 장 입지 않고 있었고 제 옆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장모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숨소리도 줄이고 어제 일을 상기해봤습니다. 우는 장모님 어깨에 손을 얹고 달래드리다 장모님께서 울음을 그치지 않길래 살포시 안고 달래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안고 있다 보니 자세가 얼굴이 맞닿는 자세였고 그러다 자연스레 입맞춤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지만 장모님도 취했는지 거부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입맞춤을 하다가 자연스레 침대로 이동해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술에 취해 선명하게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장모님도 너무나도 좋다며 소리를 지르셨고 저도 장모님 하며 장모님을 만족시켜 드린 기억이 났습니다. 모든 게 기억이 났고 옆에 잠들어 계신 장모님을 깨워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고 장모님이 깨서 사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일부러 텔레비전 볼륨을 올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부러 샤워도 오래 했고 나왔더니 장모님은 바닥에 벗어놓았던 옷가지들을 챙겨 입고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멍했습니다. 장모님이 예쁘고 날씬하긴 해도 장모님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에 현타가 왔습니다. 아마 장모님도 아침에 깨고 나서 자신의 몸을 확인하고 지난밤을 기억하고는 분명히 멍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멍했지만 지난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지난밤 장모님과의 일이 생생해졌습니다. 장모님이 좋아하던 모습, 제가 느꼈던 황홀함, 그리고 둘 다 만족했던 우리의 첫날 밤이 다 기억이 났고 장모님을 생각하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며 지난밤에 격렬했던 느낌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장모님을 다시 안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고 며칠 뒤 주말에 아내는 여행을 가서 사온 장모님 선물도 드릴 겸 처갓집에 방문하자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보낸 하룻밤 때문인지 주중에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장모님이 우리의 방문을 거절했지만 아내가 우겨서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장모님도 저도 아내에게 걸리면 큰일이기 때문에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지만 저를 힐끔힐끔 보는 시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장모님 눈을 안 마주치려고 했지만 장모님의 얼굴과 몸을 바라볼 때면 첫날 밤 기억이 떠올랐고 일어서려는 걸 참느라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아내는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장모님의 만류에도 우겨서 하룻밤 자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애들을 재운 후 간만에 술 한잔 하자며 장모님과 저를 불렀고 우리는 어색함 속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가니 어색했던 기류가 없어졌고
장모님도 저도 조금씩 얘기도 주고받았습니다. 아내도 오랜만에 술을 마신다며 달리기 시작했고 저와 장모님도 아내의 장단에 맞춰주다 보니 금세 취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저는 장모님과의 첫날 밤이 다시 떠올랐고 무슨 용기였는지 식탁 밑으로 해서 장모님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서 살짝 문질렀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좋은 듯 미소를 붉혔고 얼마 뒤에는 식탁 밑으로 제 손을 잡기도 하고 제 허벅지를 손으로 문지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중간에 화장실에 갔을 때 저는 장모님에게 입을 맞췄고 장모님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아내는 간만에 기분이 좋은지 만취가 됐고 이제 자자며 저를 끌고 아이들이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갔고 아내는 5분도 안 돼서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도 술이 많이 취하기는 했지만 장모님과 불태웠던 밤이 생각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장모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장모님 옆으로 가서 장모님을 뒤에서 안았습니다. 장모님은 잠든 척했지만 잠이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을 살살 돌려서 제 쪽으로 향하게 했고 장모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자는 척하던 장모님도 저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고 저와 장모님은 두 번째 밤을 맞이했습니다. 건너 방에 자는 아내와 아이들이 때문에 애써 소리를 참는데 그 모습이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장모님과의 첫날 밤에는 만취가 됐었기 때문에 장모님을 안았던 게 기억이 드문드문했지만 두 번째 밤은 많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취하지 않았고 저도 많이 취하지 않아서 우리는 서로를 만족시키며 엄청나게 즐겼습니다. 환상적인 만족감을 느낀 후 잠시 누워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긴 입맞춤 이후 저는 건너방으로 건너가 아내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밤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는지라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장모님은 종종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반찬 가져가라는 명분으로, 집안 수리 좀 해달라는 명분으로, 때로는 저녁 먹고 가라는 명분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오라고도 했지만 장모님이 직접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저를 집에 좀 들르게 전달했습니다. 아내도 저녁을 차리는 거 귀찮아해서 그런지 제가 처갓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오니깐 더 좋아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모님의 멘탈이 좋지 않았는데 요즘 제가 자주 들르고 해서 더 좋아진 것 같다며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을 아는 첫 두 번은 술에 취해서 했었지만 세 번째부터는 저도 장모님도 맨정신으로 서로를 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해서 안아도 좋지만 맨정신으로 서로를 보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게 더 좋을 때도 많습니다. 장모님은 나이답지 않게 몸도 젊었고 살이 급속도로 찐 아내보다도 더 몸이 좋았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20살 차이가 나지만 오히려 장모님의 몸이 더 탄력적이고 탱탱합니다. 게다가 장모님은 연륜에 맞게 서비스 스킬도 매우 좋습니다. 장모님에게 마사지와 흡입 서비스를 받을 때는 정말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보통 장모님이 저에게 서비스를 먼저 해주는데 황홀함을 느낄 때는 저도 장모님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마사지 서비스와 흡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장모님은 부끄러운 듯 소리를 내는데 너무나도 귀여워 죽겠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아내와 아이들과 처갓집에서 자고 오는 날인데 아내가 술에 취해 깊은 잠이 드는 날에는 새벽에 몰래 장모님을 안고 나옵니다. 장모님도 스릴을 즐기실 줄 아는지 그런 날 더 좋아하고 만족합니다. 가끔 아내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날은 저도 장모님도 너무나도 애가 탑니다. 그런 다음에 만나는 날에는 항상 장모님은 제가 처갓집에 방문하자마자 저에게 저돌적으로 돌진을 합니다. 공격적인 장모님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와 이런 비밀스러운 관계가 되고 나서 장모님은 정말 얼굴도 정신도 너무나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내도 처제도 밝아진 장모님의 모습에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저로 인해서 장모님도 아내도 처제도 좋아하니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장모님과의 이런 관계가 혼란스럽기도 했고 분명히 제 사연을 읽으면서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고 비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장모님과 이런 관계가 되기 전에는 불륜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서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처럼 저는 장모님과의 관계가 로맨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너무 좋습니다. 저와 장모님이 좋으니 아내와 처제도 좋습니다. 장모님과 저의 비밀관계로 인해 우리 가족은 모두 다 좋습니다. 아내나 처제가 알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녀관계도 사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출발합니다. 저는 부록의 나이를 훨씬 넘기고 50을 바라보면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이 사연을 소개하기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는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미에서 이 사연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여 지금은 결혼 12년 차를 맞이하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 요즘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30이 넘어간다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결혼을 하라는 부모의 성원이 있게 마련이죠. 저 역시 나이 30이 넘어가니 부모님이 결혼을 하라고 야단이었답니다. 부모님은 딸만 셋 낳고 외동아들 나를 늦게 낳았기에 빨리 손주를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와 반대로 결혼은 별로 생각이 없었고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게 좋았습니다. 특히 나는 연상의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외동이고 아버지도 외동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젊어야 자식도 잘 낳고 다산도 가능하다면서 자꾸만 나이 어린 여성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연상의 여인들과 어울려 식사도 하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퇴근을 하니 부모님이 나를 보자는데 그 분위기가 왠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물론 내가 연상의 여인을 좋아한다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한 적은 없고 특히 할아버지나 아버지 모두 엄하신 분이어서 어른 말은 절대 거역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엄청 궁금했습니다. 속으로는 혹시 결혼하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약간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나보고 나이 30이 넘어가면 결혼을 해야 하는데 사귀는 여자는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는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고 내가 죽기 전에 손주라도 한번 안아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왠지 평소와는 다른 약하신 모습을 나에게 표출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는 아버지 회사에 참한 아가씨가 있는데 인류대학을 나와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얼굴도 참하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불우하게 자라 그 집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아가씨라는 것이었습니다. 하기야 경제적인 문제는 신경 쓸 게 없는 우리 집이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 외에는 아버지 마음에 꼭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지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평소에도 아버지 말씀이라면 거역을 잘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개해준다면 괜찮은 여자 같아서 한번 만나는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아버지 회사를 이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자꾸만 아버지 회사에 와서 일하라고 했지만 나는 아버지 회사 가면 내 자유가 없고
왠지 제약이 많을 것 같아 현재의 회사 연구원이 더 좋았습니다. 물론 연봉도 많고 괜찮은 회사였는데 아버지는 내가 연봉이나 수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아버지 회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회사에 가서 그 아가씨를 먼저 보았는데 생머리의 회사 제복을 입으니 마치 여고생처럼 아름다워 보여 내 마음에도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가씨와 중매를 한 꼴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나는 대로 만나 데이트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 나이가 나랑 띠동갑으로 12살이나 연하의 여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여자가 좋다고 하겠지만 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쁘고 착해서 나름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가씨를 집으로 초대도 하고 만남을 자주 하다 보니 아버지가 서둘러서 우리는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20대 초반으로 아직 돈을 더 벌어야 가족을 부양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결혼은 30 정도 되어서 하면 어떠냐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결혼을 당장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가씨 엄마도 만나서 우리들의 결혼 이야기를 다 하고 그 아가씨가 결혼하더라도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생계 대책을 다 세워주기로 하셨던 모양입니다. 나는 30이 넘어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므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수 없어 결국 아버지 뜻대로 우리는 갓스물을 넘긴 아가씨와 30대 초반인 저가 서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 집에 인사를 갔더니 누추한 집안인데다 예비 장모님도 누추한 옷차림의 말로만 듣던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결혼식 날을 받아놓고 우리는 우리 집도 오고 장모 집도 오고 갔는데요. 그 사이 아버지가 장모님 집도 새로 마련해주고 살 수 있게 지원을 해줘서 장모님이 옷을 예쁘게 입고 화장도 하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아가씨 뺨칠 정도로 외모를 자랑하였습니다. 내가 딱 좋아하는 연상의 여인. 바로 그 스타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장모님도 결혼을 일찍 하여 당시 장모님 나이도 40대 중반으로 오히려 나와 내 마누라 나이 차이보다 장모님과 나와의 나이 차이가 더 적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하여 신혼살림을 꾸미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아들도 둘이나 낳고 아버지 회장님의 며느리가 된 그 아가씨는 승승장구 승진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직급 이상이면 승진에 꼭 필요한 연수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워낙 철저하셔서 아무리 친인척이라도 승진에 필요한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며느리라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며느리가 연수하는 동안 손주를 데리고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가 승진을 위해 연수를 떠났을 때 난 장모님이 허전해할까봐 장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호텔에서 식사를 모시려고 했더니 장모님이 집에서 사위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하여 일찍 퇴근 후 장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전에 살던 집은 누추하였는데 그 당시는 꿈도 꾸기 어려웠던 분위기로 변해 있었고 장모님도 온갖 좋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장모님이 너무 예쁘고 피부도 고와 보였습니다. 정말로 그냥 연상의 여인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라더니 장모님도 정말 꾸미고 난이 괜찮은 여성인데요. 그동안 가난에 찌달려 그동안 뭣도 부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셨는 모양입니다. 장모님이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니 장모님이 모처럼 사위가 왔다며 담금주 한 병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친구들과 산에 가서 산삼을 캐서 산삼주를 팔려고 담궜는데
이제는 이서방 때문에 한 잔 먹어야겠다면서 오랫동안 간직해둔 술을 개봉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도 장모님이 술을 마시는 것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술을 한두 잔 하더니 장모님이 그만 차려둔 밥상에 찌개 냄비를 밀쳐버렸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쏟아지는 바람에 장모님 옷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장모님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신다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 그만 장모님 못 볼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봐도 마누라가 아가씨적 모습과 똑같을 정도로 몸매도 날씬하고 피부도 뽀얀 것이 정말 저런 분이 왜 지금까지 혼자 사셨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생깁니다. 장모님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는데 속살이 덜어나면서 이거 정말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이서방이 왔을 때 너무 누추하게 입었는데 이서방 덕분에 이렇게 좋은 옷도 사서 입었기에 자랑하려고 한번 입고 나왔네요. 이서방 괜찮나? 네, 장모님 잘하셨어요. 장모님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거북했습니다. 하기야 장모님만 아니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옷을 갈아입고 산삼주를 한두 잔 마시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설설 달아오르는데요. 장모님이 그때서야 약간의 신세 한탄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10년 이상 혼자 독수 공방 살아오면서 딸내미 뒷바라지 한다고 청춘을 다 보내고 이제야 꽃을 피우는 것 같다면서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이 혼용된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술에 취하신 것 같아 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대충 상의의 것은 치우고 난 후에 장모님 오늘 잘 먹었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편히 주무세요. 내일 한번 들릴게요. 하고 인사를 하니 장모님이 일어서는 순간 쓰러지시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내가 부축을 하여 장모님을 침대로 모시고 가는데 장모님은 몸을 나은데 완전히 맡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을 안고 침대에 모셔다 드리는데 피부는 정말 좋았고 매끄러움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장모님을 침대에 눕혀드리는데 장모님이 그만 이서방 하면서 나를 와락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을 위해 10년 이상 독수 공방했다면서 이서방 오늘은 우리 둘밖에 없다면서 와락 끌어안아서 우린 정말 부끄럽지만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정말 오랫동안 절개를 지키셨고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굶주려서 그런지 몰라도 나한테 정말 황홀한 밤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마누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황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종종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마누라가 출장 가는 날이면 의뢰이 나를 부른답니다. 그래서 술 한잔을 하자고 나를 유혹한답니다. 장모님만 아니라면 10살 정도 연상의 여인과 연애라도 하고 싶지만 장모님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장모님과의 뜨거웠던 사랑이 그립고 생각나지만 어쩔 수 없이 장모님과의 만남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모님이 사위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합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한 번의 장난이 너무 괴롭네요. 어째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아주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사랑하던 사람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저는 사내 연애를 했는데요. 회사에서도 그 어디서도 말할 수 없는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을 한 유부남입니다. 인생에 처음 있는 일탈에 정말 짜릿하고 황홀했어요. 5년 정도 일한 회사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리고 이쁜 여자 직원이었어요. 키도 160 정도의 적당히 글래머러스하고
눈은 똘망똘망하고 지나가다 마주치면 남자들 모두 한 번씩 뒤돌아볼 듯한 얼굴과 몸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어린 신입 직원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고 진짜 귀엽고 예쁘다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신입 직원 환영식을 한다고 회식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희 팀장이 삼겹살을 엄청 좋아해서 항상 회식은 삼겹살을 먹으러 가는데 제가 남자 직원 중 막내라 먼저 가서 자리를 준비하고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년차이지만 막내라 항상 잡일은 제가 맡아 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하나 둘씩 들어와서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10명 좀 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들어오고 자리를 채우는데 갑자기 제 옆에 신입 직원이 앉는 것 뒤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입 직원이 웃으며 말을 걸을 때마다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 점점 커져가 혹시나 들리지는 않을까 괜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신입 직원이 사실 제 첫사랑과 너무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여자한테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막내이다 보니 저희 테이블 고기를 열심히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구우면서 알게 모르게 제일 먼저 신입 직원에게 계속해서 줬습니다. 조금이나마 먼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은근슬쩍 계속 챙겨주었어요. 고기를 계속 접시에 담아주고 술도 반 잔씩만 채워주었어요. 신입 여직원을 그녀라고 하겠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대리님도 좀 드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 가슴이 또 뛰기 시작했고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제 머리를 온통 뒤집고 다녔습니다. 회식 자리가 무르익을 쯤 사장님은 그녀에게 인사말이라도 하라고 하셨고 그녀는 일어나서 부끄러워하며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며 사랑스러운 인디언 보조개와 예쁜 목소리로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서 선배들이 주는 술을 넙죽넙죽 잘 받아먹는 그녀는 어느새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얼굴이 발그레진 그녀는 더 귀여워 보였고 술이 조금 들어가서 기분이 좋아졌는지 저한테 생글생글 웃으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리님도 고기 좀 드시고 저랑도 좀 한잔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고 그때부터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걸고 쌈까지 싸주며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생겼는지 결혼은 했냐, 대리님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내심 기분은 좋았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이상 깊게 착각하지 말자 주문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렇게 1차 회식 자리가 끝나고 사장님은 기분이 좋은지 2차를 가자고 했습니다. 2차는 술 파는 노래방을 갔어요. 제일 큰 룸을 빌려 노래를 부르고 괜스레 속이 타서 맥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저는 참고로 노래를 잘 못해서 탬버린만 치고 흥만 돋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사장님께서 그녀에게 신입 직원도 노래 하나 해보라고 얘기를 하셨고 신입 직원은 흥을 돋구려고 했는지 땡벌을 불렀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다 이뻐 보였어요.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잘 해보겠다며 귀엽게 땡벌을 부르는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삼겹살 먹으며 한마디 할 때 쑥스러워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정말 잘 놀더라고요. 그렇게 회식 자리가 끝나고 저는 선임들을 챙겨보내며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택시 태워서 보내려는데 그녀가 대리님, 오늘 잘 챙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는 저희 둘이 술 한잔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자려는데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와이프는 세상 모르고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데 말이죠. 오랜만에 설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중에 둘이 술 한잔 하자는 그녀의 모습이 왜 이리 아른거리는지 밤잠을 설쳤네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 자리에 술깨는
음료와 함께 메모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어제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숙취 음료 드시고 힘내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글씨로 대리님 오늘 시간 있으세요? 라는 메모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메모를 보고 괜히 주위를 둘러보며 눈치를 보았고 심장이 쿵쾅거려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양심에 찔려 살짝 흔들렸지만 양심은 아주 잠깐 저를 흔들리게 했을 뿐 와이프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녀와 술을 먹으러 가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자마자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아는 형님이 할애기가 있다고 해서 술 한잔하고 갈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 라고 감정을 잡고 얘기를 하니 와이프는 알겠다고 만나서 얘기 잘하고 오라고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와이프에게 너무 미안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이 설레이는 감정을 참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술을 사주겠다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오늘따라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던지 퇴근 시간이 되어 그녀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퇴근을 하고 함께 술을 먹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술을 먹는 자리라 좀 어색하고 눈치 보이고 그랬지만 술의 힘은 역시 대단합니다. 어느새 서로 맘 편히 얘기를 하고 있지 뭡니까. 그녀는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고 저 또한 말을 놓고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좀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처음에 봤을 때는 마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였는데 완전 술꾼의 애교도 많고 굉장히 솔직, 화끈한 스타일이더라고요. 와이프는 원래 성격이 무뚝뚝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와이프한테서 볼 수 없는 매력에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저는 그녀에게 자꾸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술친구가 되었고 와이프한테 거짓말을 하는 횟수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이상하게 소문이 날까 장소도 여러 곳으로 옮기며 계획적으로 회사 직원들의 눈을 피해 약속을 하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술친구이자 예쁜 동생으로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 사이에는 점점 뭔가 야릇한 분위기가 생겼고 처음에는 동생으로만 생각하자고 생각했던 저의 마음과 다짐은 저기 쓰레기통으로 가버린 지 오래였어요. 그녀가 이미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지만 제가 너무 편하고 얘기도 잘 통해서 너무 좋다고 대리님이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게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며 저를 흔들더라고요. 저도 내가 유부남이라 너무 속상하다고 너를 너무 늦게 만난 것 같다고 제 마음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녀와 썸을 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루는 노래방에 가서 재미있게 놀고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피곤하면 좀 쉬었다가 한 잔 더 할래? 라고 했고 자기는 술이 너무 모자라다며 한 잔 더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못 들었나 해서 뭘 쉬는데 라고 했더니 그녀는 여기 모텔에서 좀 쉬다가 한 잔 더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왜? 싫어? 라며 저를 올려다보며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에 이미 이성의 끈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희는 손을 잡고 모텔로 향했고 방으로 들어서자 와이프는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러면 안 돼 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미 저는 그녀와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녀의 뽀얀 속살과 풍만한 몸매를 직접 보니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저희는 서로의 성감대를 찾아가며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끝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달콤하고 짜릿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탐하고 난 뒤 마지막으로 키스를 하고 모텔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나면 술 한잔하고 모텔 대시를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몰래 하는 불장난이 더 스릴 넘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요즘 왜 이렇게 야근이 잦아지냐고
서운해하는 와이프는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저희는 회사 탕비실이나 계단에서 몰래 만났고 점점 대범해져 키스도 하고 만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불륜행각은 일상이 되었고 이제는 죄책감마저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술 먹자는 얘기도 만나자는 횟수도 적어지더라고요. 저는 왜 요즘 만나자는 얘기를 안 하냐, 나한테 뭐 기분 상한 게 있냐 얘기하며 혹시나 그녀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며 명품을 선물해 마음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선물을 주고 나면 다시 예전의 그녀로 돌아와 일이 끝나고 모텔을 가서 또 그녀의 살결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만남이 뜸해지던 때에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하는 길에 저희 회사 선배와 그녀가 같이 걸어가는 걸 봤고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게 아니겠지라며 애써 외면했어요. 하지만 계속 약속 횟수도 자꾸 줄고 그녀가 저를 조금씩 피하는 것 같다 싶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 한 선배의 형수가 찾아왔습니다. 형수는 오자마자 이 새끼랑 바람핀 년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놀라서 형수를 쳐다보니 형수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형수는 너구나? 라고 말한 뒤 그녀의 싸대기를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라벙쪄 있었고 남편 간수 못한 게 자랑이냐며 당신이 뭔데 나를 때리냐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수는 흥분해서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간통죄로 너 고소할 거라고 악에 받쳐 소리 지르니 회사 선배가 형수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녀는 처음 보는 표정과 목소리로 뭐 구경 났어요? 뭘 그렇게들 쳐다보고 난리야. 소리를 지르더니 가방을 챙겨 나가더라고요. 그녀와 불륜행각을 벌였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러면서도 그녀에 대한 배신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불륜이긴 해도 정말 사랑했는데 마음이 아프다 못해 찢어졌습니다. 더 충격이었던 건 퇴근길에 그녀가 함께 가던 선배가 아니라 다른 선배랑도 그랬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 그녀와 잠자리를 한 남자가 저 말고도 여럿이더라고요. 다들 하나같이 명품을 선물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랑도 그렇게 자주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이랑은 또 언제 그렇게 만나고 다닌 건지. 형수가 찾아와서 뒤집고 나니 저도 번뜩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가끔 너무 마음이 잘 맞고 말도 잘 통한 그녀가 떠오르네요. 연락하면 그녀가 받아줄까요?